여보,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데 뭘 고민해? 근데 집에 가면은 엄청 사랑합니다. 안 싸워요.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는 두고 봐라. 뭉클했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안녕하세요, 빌딩디언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세현웅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두 분의 사랑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맙소사. 사랑이요, 갑자기. 생뚱하게 다 끄고 나간다. 진짜. 돈이 없었던 시절, 그 당시에 이제 서로의 배우자에게도 자존심 상해서 말 못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있죠. 저희 와이프 친구들은 다 뭐 부모님들이 뭐 전세해주고 집을 사주고, 근데 저희는 원룸 월세에서 시작을 하니까 집들이 한 번 못하고. 집들이 한 번 집들이가 못하고 뭐야?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너무 자존심이 상했죠. 누구네는 이렇게 했대, 누구네는 이랬대. 근데 저한테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솔직히 자존심이 자존심 상했구나. 너무 상했죠. 니네 진짜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각성을 했죠. 네, 시간이 지난 지금 뭐 말하지 않아도 되죠. 불을 지폈네요, 지금. 그거 감사합니다. 불을 지펴주셔서. 저희 와이프가 저를 만나고서 첫 해에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때 눈이 진짜 정말 많이 왔거든요. 일요일 날이었어요. 진짜 쌀까지 떨어진 거예요. 배달 음식 시켜 먹을 수도 없고. 저희 와이프가 슈퍼 가서, 마트 가서 이제 라면 사오겠다고 슬리퍼 신고 나갔는데, 라면 2봉지 딱 사갖고 들어왔는데 발이 그냥 땡땡 얼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눈을 이렇게 슬리퍼 신고 이렇게 밟고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정말 그때 보면서 돈 없으면 진짜 이렇게 비참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 당신 진짜 그랬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착한 헤쳐나가야 여자네요. 되지. 유튜브를 아시네요. 이미지 관리하시는 분이요. 진짜 그 진심이었어요, 진짜. 그때는 그냥 뭐 같이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의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마음이 있는지는 그것까지는 몰랐고, 그냥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지금 이제 부부이자 또 비즈니스 파트너예요. 다음 생에 나는 지금 내 배우자와 부부로 남겠다, 아니면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만 되겠다. 일단 진영쌤 먼저 하나 둘 셋. 부부.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는 점점점. 이 비슷한 질문을 그저께 했어요. 여보, 우리가 내가 만약에 일찍 죽었는데 당신이 새로 재혼을 했어. 당신은 누구 옆에 묻히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난 진짜 내 고민, 앞에서 진짜게 고민을 했어. 10년 살았으니까 여기를 추억 속으로 흩어졌고, 여보,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데 뭘 고민해? 바보같이 고민을 한 거죠. 맞네, 나는 당신 옆에 묻힐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질문이랑 좀 약간 맥락이 좀 비슷해요. 저도 부부를 선택하겠습니다. 최고의 부부로 선택하겠습니다. 주변에 그런 말들 많잖아요. 부부끼리 같이 일하지 말라고. 두 분이서 같이 일해보니까 어떠세요? 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옛날에 우리 아빠가 왜 늦게 술을 드시고 오시고, 왜 그렇게 방에서 혼자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제가 커서 사업을 해보니까 느꼈어요. 솔직히 어렸을 땐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일을 이렇게 할 때 솔직히 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해결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직원들과 그 문제를 대표가 해결하지 않으면 임직원들은 절대 해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해결할 권한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그 선택 하나에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얼마나 하루에도 수많은 고민을 하겠어요. 그리고 뭐 일하시는 분들은 옆에 동료들이 떠났을 때, 그리고 대표 입장에서는 직원이 그만뒀을 때, 그 인간적으로 오는 그 마음 아픔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마다 우리 아빠는 과연 누구랑 이 얘기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요, 늘 저희 회사의 모든 일들을 함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돼요. 밖으로 안 나가, 이 일 자체가. 직원한테 내가 쪼로로니 쫓아가서 야 누가 어쨌든 저쨌대 얘기 안 해도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친구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와이프하고 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 듣고서 옆에서 좋은 의견도 주고, 혹은 제가 막 욕을 하면은 거기에 호응도 해주고 같이 욕도 해주고, 이러면서 마음이 풀리는 거죠. 마음이 풀리면은 그 다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 진짜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온 게 지금 같이 사업한 지가 벌써 지금 17년이 됐어요. 와이프들이 집에서 바가지를 긁는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 분들이. 근데 사실은 이제 와이프도 남편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
밖에서 무슨 힘든 일이 있었을까를 모르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뭐 빨리 좀 들어와. 주말에는 왜 그렇게 잠만 자? 이렇게 안 할 텐데 그 일들을 사실 일일이 또 설명하기도 힘들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창피한 이게 얘기니까. 네, 서로 이게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쌓이면서 그렇게 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일을 하는 부부들은 그런 부분들이 없고 아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위로하고 더 함께 성장하는 걸 또 계획하고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싸우고 나면 같이 출근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안 좋은데 그것도 장점입니다. 왜냐면 빨리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보통 좋은 일 있으면 자랑을 해요. 무용담을 얘기를 하거든. 근데 안 좋은 얘기가 있으면 말을 안 해. 근데 말해야 돼. 창피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남자는 자존심 상하면 끝나는 거고요. 여자는 빈정 상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주말에 막 자고 있어. 얘 그냥 막 TV만 봐. 그럼 남편, 와이프들은 좀 나가서 밥도 먹고 좀 이렇게 하자. 근데 이게 안 풀렸거든. 무슨 일이야? 얘기해봐. 근데 얘기가 안 되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좀 그때 냅두셔야 됩니다. 근데 무용담 있는 좋은 일이 생기면, 네, 그럼 자연스럽게 뭐 나가서 뭐 밥이라도 먹을까? 외식할까? 뭐 백화점 갈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집에 좀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 피곤해한다. 그러면 얘가 지금 진짜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일적으로 서로 안 맞으시는 부분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일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성격이 좀 빠르고 이제 추진력이 강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꼼꼼히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못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그거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왜 이렇게 하네 막 화를 내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의 성격이라서 우리가 이거를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성격이 너무 달라요. 진영쌤이 제 와이프인 게 참 다행입니다. 네. 왜 다행이에요? 직원이었으면 많이 혼났을 거예요. 제가요? 네. 네, 장난이고요. 저는 생각보다 판을 빨리 봐요. 그리고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둬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계획이 되게 좀 허무맹랑하더라도 일단 도전을 해봐야 돼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해결을 내놨을 때 되게 신중한 편이에요. 여보, 한 번 더 생각해봐. 그러고서 다음번에 일어날 일.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계획을 얘기했을 때, 조금만 천천히, 잠깐만. 그 돈 막 쓰지 말고 일단 한번 잘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저를 잘 잡아줘요. 근데 그게 잘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한 통장이거든요. 모든 OTP는 여기 있어요. 이체 권한은 여기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근로자입니다. 네. 저는 일 잘하는 직원인 거죠. 네. 일 잘하죠? 일 잘하는 직원이요. 예, 좋습니다. 네. 1등 공신이죠. 좋습니다. 월급 좀 올려주세요, 사장님. 네. 저희가 MBTI가 F고 이제 제가 T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많이 할 때가 있고 이제 이성적으로 할 때가 있는데 좀 다를 때는 좀 힘든 점이 되게 많은데 또 다를 때 또 보완되는 점이 일할 때는 좋더라라고 많이 맞아요.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은 엄청 사랑합니다. 안 싸워요. 회상 사랑해요. 나가는 순간. 그죠? 집 밖에 나가는 순간 회사에 신사님이 오는 순간 싸워요. 싸우진 않고 예민해져. 예민해져 있죠. 네. 근데 집에 가면 다시 사랑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저희는. 네. 근데 만약에 두 분 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강남 아파트에서 편하게 시작했다면 지금처럼 치열하게 사셨을까요? 저는 더 치열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게 없을 때도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잖아요. 근데 갖게 되면 지키기 위함이 1이 생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더 올라가기 위한 치열함이 있어요. 왜냐면 그 이재용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삼성이 우리나라에서는 1등이라고 치지만 전 세계로 나가서 봤을 때는 1등이 아닌 거잖아요. 그분은 왜 삼성을 자꾸 더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려고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없을 때는 지켜야 될 게 거의 없어요. 이게 금수저거나 있는 사람일수록 지켜야 될 게 일단 너무 많고 더 윗세상이 보여요. 근데 더 윗세상 가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더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금수저로 태어났으면은 더 빨리,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성공을 했을 거고 더 많은 성공을 했을 거고 더 치열하게 살았을 거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서마스가 얘기한 대로 더 저도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좀 욕심이 많은 성격이라서. 네. 내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 건데 그럼? 아파트 하나 있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물가도 세잖아요, 여기 강남은.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우리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 중에 수백억 빌딩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의 치열함, 열정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열정이 없고 치열하지 않고 개념이 없으면은요, 건물 줘도 금방 말아먹어요. 저희 자식 때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대대손손 내려갔으면 좋겠거든요. 2달 전인가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네 부모님들은 그 할머니 때부터 잘 살아서
금수저여서. 그리고 그분들도 의사여서 의사가 돼야 된다는 걸 어려서부터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도 그게 당연하다 생각해서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근데 엄마 아빠는 흙수저였고 흙수저에서 이렇게까지 올라온 걸 보고 엄마 아빠를 존경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 듣고서 찡했어요. 아, 내가 그래도 참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구나. 단순히 돈만 쫓고 산 건 아니었구나. 참 저도 되게 뭉클했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게 저희는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치열함과 열정만 있다면 사실 저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보고 또 학습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빌딩을 주는 것보다 저는 그 치열함만 받는다면 훨씬 더 본인이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기 전날까지 갖고 있을 거예요. 절대 먼저 내려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죽기 전날까지 갖고 있다가 좀 이제 병원에서 이제 내일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팍 찍어줄게, 이렇게. 이러면서 또 마음 되게 약해갖고 미리미리 정리해주는. 주지 않아요. 당신이 다 쓰고 가세요. 당신이랑 나랑 다 써야지. 나중에 이제 두 분 중 한 분이 이제 만약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남은 이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이거 너무, 왜 그러지, 오늘? 놀리려고 그러는 이상한 건가? 사람이네. 진짜. 사실 이 사람이 없다는 거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당연하게 제가 있는 공간, 제 시간, 그리고 제 인생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한쪽이 없어진다? 와,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 해봤고. 하와이에서는 왜 그랬어? 그러게요. 네, 싸웠네요, 저희가. 아무튼,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그냥 재수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면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랑 한 몸이라고 한 것처럼 지금 저희가 한 17년차 부부이다 보니까 사실 오래된 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오래된 거 맞아요. 오래된 거죠. 그럼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뭐 나아간 단계이지만 그래도 너무 익숙해져서 사실은 없다는 게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사실은 저 먼저 죽고 싶거든요. 없는 걸 상상하기 싫어서. 네,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누나니까 내가 먼저 죽을게. 두 분이 20대 시절 그 월세방에서부터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그 당시 20대의 서현옥, 김진영을 만난다면 서로한테 딱 한마디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처음에 만났다면 지금의 내가 돌아가서 만난다. 제가 먼저 할까요? 땡 잡았다. 땡 잡았다. 고마워. 나는 고마워. 어. 세훈은 고마워. 고생했어. 저는 땡 잡았어요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인성이 보이는 거죠. 인성 문제, 인성 논란. 네.